대규모 고급 숙박시설이 섬 지역에 잇따라 들어서면서 전남적 섬이 체류형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광주 전남에서도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출범한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1년 동안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각종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올 초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을 중심으로 중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숙박시설이 부족해 엄두를 내기 어려웠던 섬 여행 지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고급 숙박시설이 속속 들어서면서 체류형 관광지로 한 걸음 더 다가서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천사대교로 육지와 한 몸이 된 신안군 자은도. 고운 모래를 자랑하는 백길 해수욕장을 마주하고 5성급 호텔과 리조트가 들어섰습니다. 2년 7개월 만에 외부 공사를 마치고 막바지 내부 정리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호텔 162개 객실, 리조트 245개 객실은 다음 달부터 손님을 받을 계획입니다. 지상과 지하를 연결한 실내외 수영장 3곳을 비롯해 특히 전남 서남권에는 없는 800명 수용 가능한 대형 컨벤션 시설을 품고 있습니다. 향후 인근에서 휴양 펜션 단지, 전원 휴양 시설, 마리나 등이 추진돼 국제해양문화관광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자은도 전체가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각 이제 마을이나 그런데 좀 시설이나 미비한 것들도 같이 개선해 주면서 관광 이 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남에서는 앞서 개장한 진도 대명 리조트를 비롯해 여수, 고흥, 해남 한평 등의 관광단지에 2025년까지 모두 17,000여 객실을 갖춘 대형 숙박시설이 잇따라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도 고급 숙박 시설, 리조트가 대거 이렇게 확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껴둔 땅 전남의 섬과 바다가 체류형 관광 산업을 이끌 든든한 미천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앞두고 전남에서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종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지난달 26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불리는 변이 바이러스가 처음으로 관측됐으며 현재까지 해외 입국자 2명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또 해외 입국자 5명이 BA4, BA5 변이 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은 반드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낙지 금어기가 전남은 내일부터 한 달 동안 시행됩니다. 이 기간에 준합과 통발, 맨손 어업으로 낙지를 잡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무안군은 금어기에 맞춰 복길과 원동 등 3곳에 낙지 목장을 조성해 6,600만 마리의 산란 낙지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노후 산단에서 중대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5개월 동안 한국산업단지관리공단이 관리하는 64개 산업단지에서 산업재해, 화재사고, 화학사고, 폭발사고 등의 중대사고가 7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성 20년 이상 된 노후 산단에서만 일어났습니다. 국회 김회재 의원은 산단 시설의 노후화로 인해 폭발과 화재 사고가 이어지면서 노후 산단이 화약고가 되고 있다며 노후 산단에 대한 체계적 안전 관리와 안전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기상 악화 등 변수가 없다며 내일 오후 4시에 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리호는 오늘 오전 7시 20분 나로 우주센터 내 발사체 종합조립동에서 출발해 오전 8시 44분 발사대에 도착했고 이후 누리호는 발사대에 기립, 고정시키는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앞서 누리호는 지난 15일과 16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각각 강풍과
1단 산화제 탱크 레벨 센서 부품 이상으로 2차례 발사가 연기됐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2차례 연기됐던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발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 대학 최초로 조선대학교가 개발한 인공위성도 이번에 발사되는 누리호에 실립니다. 백두산을 관측해 분화 징후를 살피고 도심 열섬 현상 등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김영찬 기자입니다. 조선대학교 연구팀이 2년간에 거쳐 개발한 인공위성입니다. 가로 10cm, 세로 20cm, 무게는 9.8kg으로 초소형입니다. 이름은 스텝큐브2로 이번에 발사되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실려 우주로 향합니다. 우주에서의 주요 임무는 적외선 카메라로 백두산을 관측해 폭발 징후 등을 살핍니다. 도심 열섬 현상과 산불 발생 시 확산 경로 등 열에 관련된 상황들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위성이 이제 백두산 천지를 지나가는 상황에서 천지를 찍게 되면 지상에서 그 영상 데이터를 내려받아서 백두산 천지의 온도 분포를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난해 10월 1차 발사 때와 달리 이번 누리호에는 스텝큐브2를 비롯해 실제 위성 4기가 동행합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분리되는 것이 스텝큐브2입니다. 성능 검증 위성이 초소형 위성들을 안고 700km 저궤도에 안착해 분리시키면 각자의 임무에 돌입합니다. 임무 수행은 최대 1년. 위성은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 백두산 천지 온도를 모니터링한 데이터 값을 지상으로 전송합니다. 큐브 위성을 개발한 대학 중에서 유일하게 저희 학교만이 지방대학입니다. 그래서 되게 그 부분에서 스스로 자부심도 많이 느끼고 한 차례 발사가 연기되는 아쉬움을 뒤로하고 지역 대학 최초로 개발된 인공위성이 우주를 향한 장대한 도전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 당선인이 선거 공약인 전남 학생 기본소득 1인당 월 20만 원 지급을 임기 내에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당선인은 도교육청에서 첫 기자 간담회를 갖고 소멸 지역의 초등학생부터는 교육청 예산 내에서 학생 기본소득 지급이 언제든 가능하다며 임기 내에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 해소 방안으로는 가급적 현장을 많이 가고 소통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선 8기 진도 군수직 인수위원회는 오는 23일까지 군민들의 군정 제안을 접수합니다. 민선 8기의 진도 군정 제안은 진도군청 홈페이지에 개설된 민선 8기 진도군수 당선인에게 바란다 코너를 통해 정책 제안과 군정 목표 등을 수집합니다. 김희수 진도군수 당선인은 민선 8기 진도군정은 군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성장해 갈 것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중단됐던 전라남도 통합방위협의회가 2년 반 만에 열려 지역 안보 현안과 주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 자리에서 스마트 드론 관제를 통한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등 과제를 보고했고 31사단은 통합 방위 작전의 중요성과 CCTV 관제 센터를 활용한 적 찾는 방안 등을 설명했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한 지 1년이 됐는데요.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등 지역 밀착형 치안 활동이 강화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후 인사권과 예산 문제 등 법적으로 모호한 한계도 드러나 개선이 뒤따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행정을 위해 지난해 5월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자치경찰이 1호 시책은 어르신 범죄 피해 예방 종합안전대책, 고독사와 보이스피싱 등 660여 건의 어르신 치안 문제를 발굴해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거나 생활 환경 개선 등을 지원했습니다. 또 농산물 보관 장소 등 취약 장소 순찰도 늘렸습니다. 경찰들은 사건 사고만 처리하는데 지금은 우리들 생활에 전반에 어려운 부분에 모든 것을 다 돕고 계시는데 섬이 많고 고령화라는 전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추진됐습니다. 경찰관이 활동하기 어려운 섬 지역을 드론이 대신 순찰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또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장애인 보호구역과 마을 주민 보호구간 등을 내비게이션을 통해 음성으로 안내하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섬에 대한 제한 서비스를 확고히 해서 전국에서 고령자 비율과 섬 보유량이 가장 많은 이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전남형 자치경찰 지원 시책을 전국 최초로 범죄 피해자 통합 지원 연계망을 구축하고 지자체와 경찰서 간 협력 체계를 마련해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지역 특성을 고려치 않은 중앙 중심적 정책 등으로 현장과 주민으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제 시행 1년이 지나면서 경찰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지역민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2022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에서 목포 MBC 특집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 지역이 아픕니다가 지역 발전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연출한 다큐멘터리 의료 공백은 국내 의료 체계 불균형 문제와 농어촌 지역의 의료 낙후성을 조명하고 정책 방향을 잘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목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 개소 15주년 기념식이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목포시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지난 2007년 전남에서 최초로 설치돼 청소년뿐만 아니라 시민의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을 위한 체험관을 운영하고 성폭력 예방 교육과 함께 성교육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목포의 건전한 성문화 형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 의회가 내일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폐원합니다. 전남도 의회는 내일 인권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가 마친 뒤에 오전 11시 초의실에서 11대 전남도 의회 폐원식을 열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6시 45분쯤 해남군 삼산면의 한 고구마밭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불이 나 51살 A씨가 화상을 입었습니다. 또 어젯밤 11시 20분쯤에는 곡성군 오산면의 한 폐가에서 불이 나 집 입구에서 76살 주민이 숨진 채